bass louder. 네. 예,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지수는 이제 조금 이제 하락 출발했죠. 자,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 출발하니까, 뭐, 대형주들은 이제 조금 눌리고, 그죠? 네, 코스닥 종목들은 뭐, 아무런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해서, 히스트나 옛날에 뭐, LB세미콘 같은 게 급등을 해가지고, 최근에 좀 이렇게 그 바른손에 그 후광을 좀 입었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어떠냐면, 그 앞에서 많이 갔었던 키스타나 이런 것들은 하락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초록뱀이나 아니면 뭐 YJM 게임 이런 것들이 YJM 게임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순환매가 이제 계속 이제 돌고 있다는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아침에 일단 시황부터 하나하나씩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뽀야님하고 쑥이님은 메일 주소를 알려드렸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처하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목이랑 연락처도 남겨주세요. 네. 종목들 이제 그 진단해드리고, 그 신규 분들은 종목 진단해드린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방이 운영되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설명 또 따로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어제 그 요거부터 보죠. 어제 그 해외 증시가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증시나 이제 유럽 증시는 보여드렸죠, 그죠?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중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중국부터 잠깐 보시죠. 중국이 이게 어제 2.28%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하루 2% 급등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그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하락한 게 이만큼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설 명절 이제 새로 가기 전에 한번 폭락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동안 쉬었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설 연휴가 여기도 일주일이었는데 너무 이제 우한 폐렴이 이제 확산될까봐 이제 중국에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일주일 동안 더 이제 쉬게 해놨죠, 그죠? 네. 그래서 쉬다가 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 첫날 뭐 마이너스 8%까지 막 급락하고 막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뭐 중국에 있는 종목들이 뭐 3,000개가 하한가를 갔다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시끄러웠죠. 그래서 개인들이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도 뭐 그때는 거의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설 연휴 끝나고 와서 2월 3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2주 전이군요, 그죠? 2주 전에 뭐 진짜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다고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개인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안 생겼죠, 그죠? 그래서 계속 올라갔어요. 네, 계속 올라오다가 운봉이라고는 요거 딱 하나 나오고 이제 바로 마무리 짓고 올라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뭡니까?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뭐 증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지수가 급등한 거예요. 항상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큰 악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폭락을 하죠, 그죠? 폭락하지만 폭락을 딱 하고 나면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증시 활성화 대책,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주가나 아니면 그 소비 심리를 이제 다시 살립니다. 네, 그래서 증시가 오히려 폭등 나와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나중에 이제 다 반등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아 맞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오면 증시는 다시 올라온다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기부양책이나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오거든요. 네. 올라온다고요. 지금 보니까 어때? 딱 보름 정도 지나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아, 다 메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겠죠. 여기에서 여기에 빨리 해드리고 종문 얘기해 드릴게요. 이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해서 급반등에 나와서 이 하락한 갭을 다 메꾸면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경기부양책 같은 거 계속 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요거 말고 살짝 요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요렇게 바로 가는 거하고 꺾이는 거하고 확률을 보면은 이게 훨씬 높아요.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라온다고요. 요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냥 제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강할 때, 이건 이제 뭐 조정 같은 거 필요 없거나 본격적으로 갈 거야 그럴 때 요렇게 급등하는 데가 있어요.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차트가. 근데 그게 누구냐면, 어디서 나왔냐면 요번에 코스닥에서 나왔어요. 코스닥 지수가 쭉 올라오다가 중국으로 따지면 요 정도까지 메꾼 거예요. 하락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죠? 네. 메꾸고 바로 가버렸어요, 그냥. 이런 차트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요게 코스닥 지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상해 증시보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더 세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제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인버스 보여드렸죠?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그게 있는데, 아침에 보면서 어제 얘기해드렸죠, 그죠? 근데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뒤집어 버리면은 이게 코스닥 지수예요. 뒤집으니까 코스닥 지수랑 똑같죠, 그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다에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 돼. 신용. 세상에 신용을 미친듯이 쓰고 있어요. 누가 보면 이게 반은손인 줄 알겠어요. 네. 근데 미친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신용을 이렇게 쓴 적이 어제도 또 늘어났어요. 어제 한번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또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용이 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개인들이 특히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 말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특히 신용을 많이 쓰는 사람들, 몰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근데 이게 전체 개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다 거의 일치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나 신용이라 몰빵 안 하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개인들의 생각이 비슷해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인간 지표인데, 신용이 2008년도 1월 이후에 가장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지수가 급락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비관적이죠.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늘 공개방송 이틀째인데 오늘 아침에 왜 강조드리는 줄 아세요? 존 템플턴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죠? 가치 투자 전략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주식하는 사람은 그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강 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고. 네. 여러분들 개별주도 똑같아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 대형주 장세, 뭐 강세장, 상승장, 뭐 개별주 장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대형주 장세, 아니면 실적주가 많이 가면 실적주 장세, 아니면 테마주가 가면 테마주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주 위주로 가면 개별주 장세, 중소형주 위주로 가면 중소형주 장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코스닥 쪽에 코스닥이 급락한 데에 신용이 이렇게 많이 걸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강세장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들이 지금 지독한 비관론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인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그 존 템플턴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 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고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신용을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는 지금 지독한 비관론에 찌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뭐 세력들이 오늘 뭐 음봉 때릴 수도 있고 내일도 누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밑으로 큰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코스닥 쪽에서 지금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이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래량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안 된다, 폭락한다, 떨어진다, 못 간다에 베팅하고 있다고요. 항상 누가 이겨요? 세력이 이겨요. 개인들이 이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도 개인들이 막 주식 사면 짜증내시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폭락한다에 아니면 지수가 못 올라간다, 비관론에 빠져있다는 얘기죠. 그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면 옛날에 그 대공황 있죠, 미국에. 대공황 때 진짜 그분이 빚까지 내가지고 지인한테 신용미수 이런 거 안 썼고요. 네. 지인한테 직장 상사한테까지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정말 대박이 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남긴 말이 이건 거예요.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고요. 나중에 이제 낙관론 속에서 죽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안 된다, 비관론 속에 완전히 빠져있네요. 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 이제 급락한다 있죠. 거기에다가 또 돈을 엄청나게 걸어놨어요. 네. 똑같습니다. 인버스,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베팅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제 경험상 항상 지수가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항상 반대로 가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급락해야 되는 자리인데 개인들이 급락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몰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등 나와요. 네. 하락해야 되는데 급등 나오고 뭐 급등해야 되는데 거꾸로 막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제 말이 틀린 적이 없다가 아니라 천천히 어서 오세요. 네. 항상 인간 지표들이 있어요. 네. 요럴 때 보면 요거는 틀린 적이 없더라 이거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침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자몽님도 적응을 잘 하셨군요. 네. 네. 자, 보세요.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네. 뭐 지수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지금 0.7%까지 살짝 빠지죠. 요게 정상인 거예요. 네. 뭐 살짝 아침에 이제 하락을 시켜놨고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를 또 좀 몇 번 해드렸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신고가를 지금 못 내고 그죠? 네, 버벅버벅 거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우리 회원들이 여기 있죠? 가장 주가가 높을 때 이때 비중을 줄였어요. 왜 삼성전자를 좀 팔았냐면 여기서 돈을 좀 빼드려 가지고 개별주하고 테마주 있잖아요. 이쪽을 좀 공략하시게 해드리려고 현금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답한 건 아니고 삼성전자를 좀 줄여놨다고요. 왜요? 개별주, 테마주 그쪽에서 수익 좀 내드리려고요.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중장기로 보면 더 가겠죠, 당연히. 하지만 최근에 흐름이 약간 좀 답답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우회적으로 했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죠.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옛날처럼 시원시원하게 사지 않는다. 옛날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붙어서 매수할 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옆으로 돌리거나 약간 누를 수도 있다는 이제 그걸 얘기한 거죠. 네네.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계속 매수하는 것인가요? 글쎄요.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시는데 여기 투자 성향에 보면 투자 매매 종합에 보면 뭐 개인들이 여기 뭐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신경을 아예 안 쓰셔도 돼요. 네.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개인들이 비건론에 빠져 있다.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보시면 개인들은 지금 주식을 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왜 개인들이 비건론에 빠졌다고 하지? 이러니까 이상하죠. 그죠? 근데 간단해요. 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사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초단타를 치려고 사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업종, 어떤 종목을 사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튼 제가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하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팔고 있다고?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날 때만 해드릴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개인들이 비관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비관론에 빠져 있어도요, 개인들이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예 주식을 안 사면 모르겠는데 산다니까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약간 이제 하락 출발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뭐 형님이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 치고 나가지를 못하죠, 그죠? 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지수가 급등을 안 하면 당연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가겠죠. 중소형주가 많이 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보통 크게 봤을 때 실적이 정말 실적주 장세가 열리거나 아니면 테마주로 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실적 장세로 가게 되면 중형주도 많이 갈 수 있어요. 중형주도 수익이 저기 뭐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테마주 장세라면 누가 가겠어요? 당연히 소형주가 가겠죠. 소형주 중에서 누가 가겠어요? 시가총액이 큰 게 가겠어요? 작은 게 가겠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게 많이 가겠죠? 왜요? 세력들이 시가총액 저기 3조 원짜리 매집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시가총액 300억짜리 매집하는 게 편하겠어요? 3조 원이면 대형주죠, 그죠? 시가총액 3천억짜리 중형주 매집하는 게 세력 입장에서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가총액 300억짜리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작은 게 유리하겠죠, 그죠? 자, 오늘 아침에 정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 설명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자 보세요. CJENM이 CJ는 말고 바른손을 보죠. 바른손이 아무튼 5천원대까지 지금 5천원대 있죠, 그죠?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자 보세요. 세력들이 매집하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에요. 자, 바른손이 이제 급등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여기에서 얼마였냐면 지금은 시가총액이 대충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바른손이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 주가가 지금 뭐 거의 3분의 1 정도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한 40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400억 전후였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시가총액이 500억 이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종목들을 이제 초소형주라고 하죠. 소형주 중에서도 500억 이하는 좀 초소형주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바른손이 반등이 나올까 더 갈까 궁금하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400억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주주도 주식을 샀을 거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유통 물량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렇게 그 소형주들을 가지고 왜 급등을 잘 시키냐면 테마주가 여기서 왜 많이 나오냐면 매집을 조금만 해도 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8,000원대까지 급등했었죠. 7,500원인가요? 고점이 어디였어요? 7,480원. 7,480원이죠. 그러니까 대충 거의 한 7,5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급등하기 전에는 한 2,000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 보자고요. 3.5배 이상 올라갔죠?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였던 게 3.5배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얼마겠어요? 시가총액이 뭐 한 1,400억 대충 한 1,5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계산 대충 하는 겁니다. 네. 자,
자, 400억짜리 하는 주식이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1,500억짜리가 여기에서 다시 이만큼을 또 가면은 대충 3,500을 또 가는 거니까 그럼 얼마를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되겠어요? 대충 계산해도 5천억이 넘죠? 그죠? 네. 5천억이면 중형주예요. 400억짜리가 5천억이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네요. 이해되세요? 차트만 쳐다보면서, 그죠? 차트만 쳐다보고 대량 거래 쳐다보고 또 외국인이 바른손을 샀나 안 샀나 왜 봅니까 도대체? 외국인이 바른손 산 게 중요해요? 외국인이 살 수도 있어요. 외국인 중에 뭐 테마주, 급등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외국인이 산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바닥에서는 모르겠는데 대량 거래 터지고 이럴 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거죠. 이해를 하시란 얘기예요. 시가총액이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금 1,000억 원이 넘어섰어요. 여기서 이만큼 또 가려면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요. 도대체 그 돈, 이 돈이면요. 네? 세력이 이 돈을 들여서 이거를 그렇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제2의 제3의 바른손을 10종목, 20종목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뭐냐면 이게 바른손이 대장주인데 대장주 맞죠. 근데 이게 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력이 여기서 이거 팔고 어디로 갔느냐 항상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맞죠, 그죠? 네,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게 상식으로 가겠냐 이거예요. 어제는 아카데미 말고 더 큰 상이 있느냐라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었죠. 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바른손이 여기서 3배까지는 안 가도요. 악고점을 제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줄 아세요? 엄청나게 필요해요. 최소한 수백억 필요하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그만큼 또 증가하는 건데 그 돈이면 제2의 제3의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찾으셔야 돼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생각해보면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그래 맞네. 이게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또 가려면 도대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겠어. 그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SDN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방에서는 이거 안 사고 남아산업 샀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뭐 대선주를 좋아합니다만 대선주를 솔직히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수십 개, 수백 개인데 뭐 어떻게 다 사겠어요. 그죠? 네. 자, 근데 SDN이 한 1,500원 정도에 있다가 여기가 이제 급등하기 전에가 1,500원이었어요. 1,500원에 있다가 한 3,000원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요게 한 2배 정도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이월드랑 같이 손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월드랑 SDN이 대장주 역할을 해줬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열심히 막 찍어 누르고 옆으로 돌리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시가총액이 이제 여기 1,500원일 때는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거든요. 그럼 1,500원에 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였겠어요? 한 700억 정도 아니었나요? 대충? 자, 대충 계산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대충 한 700억이나 뭐 그 정도였겠죠. 맞죠, 그죠? 네. 그 여기에서는 얼마였겠어요? 시가총액이 한 1,500억이 넘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SDN이 이만큼 갔는데 그 다음에 신고가를 내면서 그만큼 더 간다? 그럼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3,000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중형주에 들어가요. 중형주급이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여러분이 세력이면 3,000억이나 되는 그 주식을 이렇게 뭐 만들려고 돈을 그렇게 막 수백억 수천억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저 바닥에 있는 제2의 제3의 SDN을 만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요. 네. 이거보다는 이거를 또 이만큼 올려보낼 바에는 차라리 밑에서 뭐 하나 만들어서 제가 세력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되게 쉽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 급등주 그 세력들의 그 급등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앞에서 이만큼 갔는데 또 그만큼 가는 게 있어요. SDN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SDN이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1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세력이 많이 이제 상한가 30%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만큼 간 종목을 또 그렇게 보내지 않더라고요. 왜요? 돈도 없고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알게 그 옛날 패턴을 알고 그러니까 똑같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창제지가 급등하는 걸 뻔히 알면서 제가 어제 그러잖아요. 안 샀다고. 회원들한테 얘기는 계속 해드렸어요. 이게 아마 그 남선알미늄 이낙연 씨 주의 남선알미늄급 정도 될 거다. 보고 계셔라 그랬어요. 안 샀다니까요. 왜 안 샀냐고요? 앞에서 이만큼 갔다고 해서 또 이만큼 가는 게 나올 수는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뭘 사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었던 이라나 파인디엔시처럼 대장주가 이만큼 갈 때 요만큼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장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요만큼 밖에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앞에서 못 간 애들이 이만큼 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저는 뭘 좋아하냐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도 이거 좋아하시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거 좋아하시는데 맨날 그걸 모르니까 그 패턴을 모르시니까 자꾸 이런 데 가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거를 고치셔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래요. 옛날처럼 앞에서 이만큼 간 게 또 이만큼 간대요. 그래요. 그렇게 가는 게 있긴 있어요. 솔직히 아까 10개 중에 한두 개라고 그랬는데 사실 100개 중에 한두 개예요. 네?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이렇게 한다고요. 10개 중에 한두 개면 확률이 10%에서 20%인데 100개 중에 한두 개면 1, 2%예요. 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뀌었다고요. 앞에서 이만큼 가면 그 다음에 요만큼 가요. 근데 앞에서 요만큼 간 거 있죠? 그게 나중에 이만큼 간다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럴 확률이 8, 90%가 넘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이거를 왜 자꾸 또 얘기해 드리는 줄 아세요? 한창제지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얘 드는 겁니다. 한창제지는 또 갈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종목 우리 회원들이랑 여기서 공략하고 막 그랬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막 그랬어요. 수익이 한 30% 났나? 네, 짧게 들어가서 했는데 그 정도 났어요. 앞에서 다 해봤던 종목이거든요. 지금도 좀 애착이 있고요. 네. 한창제지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00원 정도 있죠? 지금 2,400억 정도예요. 여기는 얼마였는데요? 여기는 1,000원이었거든요. 4,000원이니까 4분의 1 하면 되겠네요. 시가총액 2,400억에. 여기서는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였어요. 600원이면 600억이면 소형주죠. 사람마다 좀 다 이제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초소형주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사람들이 세력대 이런 데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하시란 얘기죠. 지금은 2,400억이라서 무거워요. 남선알루미늄 똑같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많이 간 종목이 뒤에서 또 가기가 힘들겠구나. 옛날에는 갔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선주하고 총선주 이런 거 추천할 때 신디님 문자반 신규 가입하셨죠? 네, 어서오세요. 네. 어제 저한테 먼저 연락하시고 네, 들어오셨어요. 네. 요즘엔 연락 먼저 주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네. 아무튼 신디님 어서오세요. 네. 네, 이따가 저기 오후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오후에 시간 편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오후에 연락 드릴게요. 네. 덕성 우선주가 왜 이렇게 잘 갔겠어요? 시가총액이 이게 밑에서는 얼마 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 덕성 우선주가 우선주니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140억이네요. 지금 만원에 있는데 140억이죠. 그러면 주가가 여기 바닥이 3,3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격 대비 3분의 1이었으니까 이때 시가총액이 얼마였겠어요? 40억 대였어요. 50억이 안 됐다고요. 근데 50억에 뭐 회사 물량이 있을 거고 대주주 물량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 주식은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선주를 추천하는 전문가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저희 방은 이제 우선주를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두 개씩, 두세 개씩은 꼭 포트에 껴놔요. 왜냐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대박을 한 번씩 이렇게 터트려 주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가총액을 갖고 시가총액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네. 초등학생한테 설명해도 이제 이해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려도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남선알루미늄을 지금 저희는 안 한다니까요. 이게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신고가를 제꼈는데 딸랑 요만큼 가는 이거는 수익이 20%에서 많아야 30%예요. 세상에 이렇게 붕 떠있는 주식을 공략하는데 수익 20%짜리 30%짜리 하나 내겠다고 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저 바닥에 있는 거 사지. 그 다음에 신고가를 또 냈죠, 그죠? 냈는데 신고가 낸 거 기준으로 따지면 수익이 한 20%밖에 안 돼요. 뭐하러 이걸 하냐 이거예요.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그죠? 네. 시원하게 수익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시니까 맨날 이런 데 와서 고생만 하시는 거예요. 수익이 나도 못 팔아요. 솔직히 요즘에 20% 개인들이 20% 수익 못 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서 20% 수익이 났어요. 소중한 수익이죠. 근데 그걸 못 챙깁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만큼 갈 거라고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팔면 안 된대요. 죽어도 안 팔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죽어도 안 팔아요. 파시죠. 안 판대요. 왜요? 누가 많이 간다 그랬대요. 한 번 더 얘기해요. 파시죠.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규원 들어오시면 상담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시죠. 안 판대요. 바닥에 좋은 거 있으니까 사시죠. 안 판대요. 나중에 이제 막 울면서 이제 문자 와요. 이러시면서 말 들을 걸 그러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닥에 있는 거 사셔갖고 수익을 잘 내시죠. 한번 꼭 경험을 이제 하셔야지.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리딩을 잘 따라주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아무튼 저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틀째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실은 지난주부터 지금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냐면 옛날 기법이 지금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쭉 설명을 해드려도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그 뭐냐면 그거 누가 손해보겠어요? 본인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이따가 또 해드릴 거예요. 아침에 원래 이제 준비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서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린 겁니다. 네. 자, 그나저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공략을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초록뱀 보세요. 이게 금요일 날 오후에 사서 넘어갔고 어제 상한가 나왔고 오늘도 지금 16% 지금 15% 전후죠, 그죠? 네, 급등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순환매인 거예요. 순환매. 키스트라고 있었죠? 키스트가 처음에 상한가 간 건 DPC죠, 그죠? 네, 이게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DPC가 여기서 떨어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바른손 막 저런 게 막 상한가 가니까 가만히 째려보겠다가 우리도 방탄소년단인데 뭐 미국에서 이제 뭐 스케줄 하나 잡혔으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갑자기 날린 거예요. 원래는 떨어졌다가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직전 고점이 여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떨어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바른손이나 이런 이제 뭐 기생충 영화가 히트를 치니까 그죠? 세력들이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한번 할 수 있겠다 싶었나봐요. 그러더니 상한가 하나 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과열된 거예요. 지금 급등했거든요. 여기 앞에 올라온 것만큼 또 올라와 버렸죠, 그죠? 과열됐어요. 금요일날 상한가는 나오고 어제 추가 급등 한번 나오고 지금 쉬고 있죠. 이거 과열됐어요. 못 가죠, 그죠? 그 다음에 키스트가 상한가는 안 나왔고 키스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한가는 안 나왔어요. 금요일날 18% 급등하고 어제 추가 상승 조금 나왔어요. 끝날 때는 다 없어졌지만요. 근데 오늘 어때요? 못 가죠? 자, 그러면 어때요? DPC하고 키스트가 대장이죠? 상한가 나온 거가 안 나온 거 차이인데 대장이죠? 그러면 옛날 기법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게 순환매인 거예요. 대장주가 급등하다가 꺾이면 후발주자도 당연히 올라가다가 꺾여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후발주자가 그대로 치고 나가죠. 그게 누구냐면 어제 상한가 나온 게 초록뱀이에요. 오늘 DPC하고 키스트가 하락하는데 그럼 당연히 초록뱀도 빠져야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치고 나와버리죠. 근데 여기서 왜 버벅거리냐면 아까 우리 처음철회님이 또 단톡방에 지금 우리 처음철회님이 그 제야의 고수세요. 그래서 진짜 호가창 진짜 잘 보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단톡방에 우리 회원들 단톡방에도 지금 회원이 뭐 50명 가까이 계신데 유료 단톡방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또 네. 처음철회님이 그 호가창 생중계를 또 해주고 계셨네요. 네. 호가창 진짜 잘 보세요. 네. 우리 회원들이 도움이 이제 또 많이 되시죠. 저희 방에는 이렇게 고수분들이 계세요. 네. 주식 30년 하셨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다 인정을 하십니다. 진짜 최고라고. 네. 네, 아무튼 아까 호가창을 또 생중계를 또 해주고 계셨어요. 급등을 하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악성 매물대 하단이거든요. 네.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지금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네. 물량을 잘 받아내면 추가 상승 나올 것이고 아니면 좀 누르겠죠. 네. 열심히 지금 물량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량 소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매물대 차트 한번 켜볼까요? 요러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뭐냐면 초록뱀이 지금 그러니까 바른손의 후속주가 방탄소년단이고,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의 대장주는 바른손이었죠. 영화 기생충 테마의 후발 테마주가 방탄소년단인 거죠. 종목으로 따지면 바른손, 그다음에 바른손 ENA, 뭐 컴퍼니 K, 뭐 KTH,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죠. 컴퍼니 K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뒤에 또 있긴 있죠. 네. 마지막에 간 게 CJ ENM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보니까 이거 되겠는데 싶으니까 더 올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DPC를 상한가랑 더 만들어버렸어요. 마스크 테마주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중국 보따리 상들 때문에 상한가나 더 만든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누가 가냐 이거죠. DPC가 더 이상 못 가고 키스트 4% 5%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초록뱀이 급등하죠. 어제 초록뱀만 급등했을까요? 아니요. 손오공 뭐 이제 피규어 만들고 막 그러죠. 네. 어제 상한가 나왔어요. 근데 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초록뱀이 더 세요 지금은. 그래도 손오공도 아침에 14%까지 네. 여의봉이 늘어나듯이 쫙 올려버렸어요. 네. 추가 상승 나오죠. 어제 상한가 못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잠깐만요. 드리머스 컴퍼니 이런 것들도 있죠. 상한가 못 나왔는데 후발주자예요. 자,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후발주자들이 계속 나오죠? 그럼 뭐예요?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후발주자 공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선발주자들이 상한가가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후발주자 할 때는 적당히 먹고 매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왜냐면 우리 회원들은 단타 뭐 스윙 중기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종목을 뭐 50% 100%짜리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잘하세요. 뭐 대표적인 우리 방에 이제 거의 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우리보물님 이런 분들은 뭐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전문가인 제가 봐도 놀랍니다. 네. 추천을 한 사람이 그 수익 낸 거 보면요 제가 놀래요. 네. 정말 잘 가지고 하시는 수익을 극대화할 줄 아는 그런 회원들이 진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회원들은 단타도 잘 치시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초보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 장중에 무슨 얘기 하겠어요. 네.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쭉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럼 그거 얘기 듣다가 얘기 들으면서 그냥 대충 해도 단타 쳐도 돼요. 네. 예, 기존 회원들은 이제 그런 거 잘 아시니까 단타도 잘 치신다고요. 왜냐면 우리 방 보유 종목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얘기를 해드리니까 순서를 안단 말이에요 회원들이. 들어가서 슬슬 단타 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알아서 단타 치시는 분들, 제가 종목을 들여서 단타 칠 때도 있지만 알아서 단타 치시는 분들 적당히 수익 내고 빠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열됐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회원들이 알아서 삭삭삭 치면서 나옵니다. 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움직이고 있죠. 후발주자 중에서 대장주가 초록뱀인 거예요. 네. 세력들이 갑자기 매집한다고 어젯밤에 얘기했었지만 갑자기 매집한다고 어제 갖다가 때려버린 거예요. 이거 상한가 나오기 전에 지금 보니까 초록뱀이 그 방탄소년단 지금 후발주자 중에 대장이죠. 근데 보세요. 상한가 나오기 이틀 전에 이 짓을 했어요. 네? 이런 짓을 했다고요. 아, 문자반 또 신규 가입 되셨어요? 아, 눈이 부시겠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방송 마치고 또 연락 다 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초록뱀이 상한가 나오기 이틀 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요짓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사람들 기겁합니다. 이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정배열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이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8%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7%까지 급락했어요. 이거는 뭐 기사를 찾아볼 것도 없어요. 이건 뭐였냐면 거래도 터졌죠, 그죠? 네. 분명히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어거지로 찍어 눌러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이런 캔들 나오면요, 사람들 거의 막 진짜 그 패닉에 빠지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8% 급등하면 와 수익이다 막 그랬는데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방탄소년단인데 뭐하러 팔어. 안 팔았겠죠. 그죠? DPC도 상한가 하는데 얘도 가지 않겠어? 아 따라가나 보다 막 가지야 막 이랬겠죠. 그죠? 요즘에 젊은 분들 많이 쓰잖아요. 가지야. 가자 막 이러셨겠죠. 그죠? 근데 가다가 많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을 시키면 누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냐 이거예요. 세력들이 거칠게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닌 척 한번 해주고 갭을 완전하게 16% 띄워가지고 바로 상한가 가버리죠. 상한가도 그냥 간 게 아니죠. 아래 꼬리를 축 늘어뜨려서 나가 다 나가 다 내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래 꼬리가 길면은 뭐라고요? 장중 조정이에요. 밑으로 흔들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장중 조정. 이러고 나서 상한가 간 다음에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 거예요. 어제 털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 나온 김에 장중 조정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장중 조정 얘기를 언제 많이 했냐면 1월 달에 많이 했어요. 아래 꼬리 흔들었죠. 자, 그러고 나서 추가 상승 나오죠. 마스크 테마주 할 때 모나리자 있죠. 모나리자가 여기 보시면 상한가가 나왔죠. 그죠? 이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전날 뭐 했냐면 잘 보세요. 아래 꼬리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래 꼬리가 길죠. 이거 원래요 캔들이 요런 식으로 끝나면 전날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요런 캔들이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아침에 시초가를 뭐 크게 띄운 게 없으니까요. 윗꼬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급등한 적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날 급등을 안 하고 그 다음날 그냥 적당히 시작해서 밑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감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전날 대비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아니면 5분의 1 정도로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캔들은 거래량이 요만큼만 나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많죠. 전날 이 몇 %예요? 전날 17% 급등했었는데 그거랑 거래량이 큰 차이가 없어요. 원래는 거래량이 요만큼만 나와줬었어야 돼요. 그래도 이거는 잘 끝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이거 뭐 했단 얘기예요? 나가라고 털은 거예요. 어디에서 털었을까요? 직전 매물대에서 나가라고 털어버린 거예요. 나가 다 나가. 아래에서 싸게 산 사람 이거 마스크 테마주라서 무한폐용 수혜주가 맞는데 당신들이 봐도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가라고요. 매물대니까 싸게 팔고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갭을 최대한 높이 띄워서 상한가로 바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바로 확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요 아래 꼬리 단계 1월 21일이고요. 상한가 간 게 1월 22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저녁 방송을 했는데 녹화 남겨져 있으니까 보셔도 돼요. 그 다음날 KM이라는 게 있어요. KM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테마주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KM이 있는데 어제 모나리자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거 나왔다 그랬어요. 요게 1월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모나리자는 21일 날 아랫골에 달았고 요건 22일 날 아랫골에 달았어요. 상한가가 서로 다른 날 갔어요. 아랫꼬리를 쭉 내립니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요 캔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나면 거래량이 전날 대비 한 절반이 안 돼요. 한 3분의 1, 4분의 5분의 1 정도 나온다니까요. 요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눈치를 챘죠. 요거 모나리자랑 차트가 똑같다고. 지금 문자반으로도 이제 신규 회원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나중에 저기 뭐야 라이브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충만 들으셔도 네. 이거 원래 이제 회원들은 7,500원 전후에서 매수한 종목이었는데 나중에 진짜 이런 데서 설명만 들어도 단타 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해요. 유료 방송에서는. 왜냐면 우리 회원들은 저 믿어주시니까 저도 기법을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요. 어제 모나리자랑 똑같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거래량을 보세요. 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전날 대비 한 9% 올라갔는데 장중에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한 2%구나. 네. 하여튼 아랫골이 길게 내려놨다고요. 그 다음날 뭐 나왔는지 아세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 다음날 상한가 또 갔고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리죠. 주식 돈이 투자 금액이 크건 작건 상관없다니까요. 주식을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아니면 뭐 10년 하셨는데요. 상관없어요. 눈치 빠른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눈치라니까요. 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왜 대놓고 하겠어요. 실제로 갔어요. 제가 뭐 우리 정회원들, 유료회원들 상대로 제가 무슨 뭐 잘난 척 할 일이 있습니까? 그죠? 이미 회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들한테 뭐 제가 무슨 회원 가입을 뭐 유도하는 뭐 그런 얘기를 뭐 할 거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제 그 모나리자랑 똑같다고. 왜냐하면 실제로 요 얘기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장중 조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장중 조정 얘기를 왜 했냐면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세요. 왜 여기에서 장중 조정을 미리 얘기를 했을까요? 어딘가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악성 매물대예요. 여기가 마지막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흔들어야죠. 응? 세력이 무슨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서 상한가를 그냥 만들겠냐 이거. 여기에서 산 사람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요거라고요. 그래서 장중 조정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 장중 조정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장중 조정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주가가 급등할 때 안 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보인 다음에 장중 조정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미리 얘기했다고요. 이거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해보면 알아요. 아,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겠구나. 마스크 테마주 KM이나 웰크론이나 뭐 누구예요? 저기 모나리자 같은 것들, 국제화품 이런 것들이 다 앞에 매물대가 있었어요. 악성 매물대.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흔들어야 돼요. 맞죠? 세력이 흔들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어떻게 흔들겠어요? 흔들 때, 자, 시간이 많다. 예를 들어서 대선이 예를 들어서 뭐 12월 달인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었다가 밑으로 꽝 찍어버려요. 그리고 막 흔들어버려요. 나가라고. 아니면 시간이 정말 많으면 그냥 방치시켜버려요. 나가라고 그냥. 5개월, 6개월 돌려버려요,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 중 하나예요. 시간이 없으면 캔들이 이겨 나온다고요. 아까 초록팸처럼 한 대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가 급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기 놀이공원 가면 롤러코스터 있죠? 들었다가 그냥 꽉 내리 찍는 거예요. 심지어 호재까지 나왔는데 급락시켜버려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구나. 호재가 나왔는데 급락하네.
이런 X 같은 녀석. 그러면서 다른 종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력이 웃고 있다가 급등시켜버리는 거죠. 비겐날의 오우님 라이브 1년 신규 가입하셨어요? 예. 어서오세요. 네. 예, 저기 장 마치고 다 이제 연락 드릴게요. 네. 이렇게 꽝 때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래 꼬리 길게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건 놀이공원처럼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급등하는 거고, 요거는 뭐겠어요? 아침에 살짝 시작했어요. 훅 파는 거예요. 바로 다시 해놓고 그 다음날 못 쫓아오게 바로 날라버리는 거예요.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장중 조정인 거예요. 장중 조정이 두 가지예요. 요거라고요. 우리 언니한테는 이미 다 얘기했었죠, 그죠? 지난달에? 네. 두 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여기에서 다 털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 분들 있죠? 뭐 초단 타시는 분들 3% 5% 수익 나면 그냥 다 파는 분들, 그런 분들 말고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수익 내는 거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서 마지막에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50% 100% 이상짜리 수익을 많이 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딘가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캔들 장중 조정 언제 나온다고요? 시간이 별로 없을 때 그때 나와요. 중국 우한폐렴이 오래 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저거 오래 못 간다 그랬잖아요. 테마주들은, 전염병 테마주들은 들었다가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저도 아는데 세력이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장중종 나오고 바로 급등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못 쫓아오게 날아버린 거예요. 이 원리를 똑같이 방탄소년단 관련주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그대로 되죠. DPC 원래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반응손이 계속 가니까 우리도 숟가락 한번 얹어볼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이 딱 두 개 나왔죠. 이거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초록뱀이 나오는 거죠. 초록뱀은 시간이 더 없어요. 바닥에 있거든요. 시간이 더 없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려버린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때린 거죠. 우리는 금요일날 샀고, 어제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금요일날 샀다니까요. 추천이 금요일날 나갔어요. 지금 이제 누적 수익률이 아마 50%가 넘어갈 겁니다. 이제 네. 금요일날 오후 1시 넘어서 샀어요. 여기 문자 있죠? 그죠? 네. 방탄소년단 드라마라고 딱 찍어서 나와요. 이렇게 한다고요. 방탄소년단 후발주자들이 지금 돌고 있죠.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과열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발주자는 적당히 먹고 나오면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장대목을 꽂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급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시간에서 7% 급등시키고 그 다음날 실제로 아침에 16% 급등시키고 아래 꼬리 한번 더 내려서 장중 조정 한번 더 주고 추가 상승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급등시세, 요즘에 급등주들이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아마 그런 좋은 기법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잠시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중 조정을 주면서까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은 끝난 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끝난 게 아니라 과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잘 챙기면서 뭐 분할 매도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수익을 챙기면서 뒤로 한 발짝씩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긴요. 세력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죠. 그죠? 세력들이 분명히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뭔가를 급등을 시키겠죠. 그게 바로 개별주들, 테마주들의 순환매예요.
대형주에서도 순환매가 나옵니다. 하지만 개별주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테마주에서는 더더욱 순환매가 잘 나오죠. 대형주는 무겁기 때문에 그 순환매가 천천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주와 테마주는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좀 많이 어려우시죠? 왜 어려우시냐면 분명히 급등하는 게 있고 그죠? 여러분들 다 알만한 테마인데 전혀 대응이 안 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장중 조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종목이 본격적으로 급등할 때 어딘가를 통과해서 급등을 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급등할 때 세력이 매집을 아무리 잘했어도 급등할 때 어딘가에 매물대는 통과를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이거를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감당을 못 하느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제로가 뭔지 몰라서 털리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요. 초록펜 갖고 얘기해 보죠. 종목이 움직였어요. 근데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8% 급등했다가 또 급락을 시키네.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분이 좀 나빠도 재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력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견디실 텐데 모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급등을 해요. 재료를 몰라서 파는 분도 있죠. 근데 재료를 안다 하더라도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흔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털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쨌든 견뎠어요. 이것도 다 견뎌서 일단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잘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팔지를 못해요. 왜요? 재료를 모르니까 또. 과열됐을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또 수익을 못 챙겨요. 근데 또 수익은 또 챙겼다고 칠게요. 수익을 챙겼어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이기고 10번 중에 뭐 두세 번은 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걸 다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은 다 똑같죠. 그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실수를 한 번 하건 두 번 하건 간에 수익이 나면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옛날에 이거 부자 아빠라는 그분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테마주나 개별주 순환매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비교를 해드리면 수익이 나셨어요. 그래 이제 그 수익을 잘 챙겨야 되는데 과열됐는지를 모르니까 수익을 못 지켜요. 근데 만약에 지켰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또 불려야 돼요. 불려야 되는데 불린다는 건 뭐냐면 세력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해가지고 그쪽 가서 이제 그걸 사시면 돼요. 세력 따라다니면 돼요. 세력은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욕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세력 욕하는 사람 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못 봤어요. 부자 욕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 못 봤어요. 부자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부자를 욕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 없다니까요. 네. 주변에 한번 잘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다 안 되실 거예요. 힘드시죠? 그죠? 네. 재료도 몰라, 어떻게 급등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흔드는지도 몰라, 과열됐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팔아야 될 때도 모른다는 얘기죠. 팔긴 팔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또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지켜지지가 않고 수익이 나도 그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요즘에는 더 심해졌어요. 왜 심해졌냐면 원래 오늘 오전에 정배열 종목, 정배열이 뭔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오후에 좀 해드릴게요.
정배열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 좀 더 크게 볼까요? 이게 정배열이죠. 이게 진정한 정배열이죠, 그죠? 잠시만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게 정배열인 거예요. 그죠? 개별주로 얘기하면 뭘 갖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한창제지가 이제 급등을 좀 막 하고 있죠, 그죠? 네, 한창제를 놓고 보죠. 이게 대선주죠, 그죠? 대선주인데 이런 류의 케이스들은 뭐 정배열로 봐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다가 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런 걸 정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다 이제 테마주가 되는 바람에 이제 큰 급등이 나와서 이 정배열 추세도 이제 위쪽으로 뚫어버린 거죠. 이런 게 정배열 종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아니면 뭐 저기 우리 방 종목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대성 이런 거 보면 개별주인데 어때요? 좀 삼성전자에 비하면 개별주니까 못하긴 하지만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실적이 좋으니까 위쪽으로 나르죠. 이런 게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상태에서는요 수익 내기가 편해요. 차트를 좀 볼 줄 알면 그래도 차트 갖고도 수익이 좀 날 수는 있어요. 정배열이니까요. 왜냐면 어디에서 사건 간에 좀 비싸게 사고 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수를 좀 했어도 들고 가면 수익이 나니까요. 정배열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적이 좋고 그 회사 하는 일이 꾸준하게 잘 되는 기업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죠? 그리고 테마주들은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이제 테마가 잘 형성되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테마주 중에 전쟁 관련주 중에 빅텍이라고 있죠. 빅텍 잘 보시면 이 회사도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뭐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정배열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기 국제유가 급등하면 항상 이제 폭등 나오는 게 흥구석유죠. 흥구석유 보시면 어떠냐면 이 친구도 계속해서 정배열입니다. 그러다 테마를 타니까 급등하는 게 나오죠.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주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모든 종목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주식을 하시면 되게 편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트가 이렇게 안 생겼고 다 정철호님이 여기 단톡방에서 또 저기 뭐예요? 그 초록뱀 그 계속해서 생중계 하시면서 네, 포카창 생중계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죠? 네. 참 말씀도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왜 힘드시냐면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죠? 왜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폭락해 있거나 아니면 역배열이거나 다 바닥을 찍고 있어서 그래요. 바닥은 이미 찍고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생긴 차트들이 많아요. 그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맞죠?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려고 하니까 조금 올라오면 막 매물대도 있고, 그죠? 네. 개인들도 막 털어내야 되고, 그죠? 네. 한번 또 이제 이겨내고 또 올라왔는데 여기 매물대 또 있고, 그러니까 세력들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력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개인들은 또 따라 붙고, 또 개인들이 좀 공부를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또 공부는 또 열심히 하세요. 또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썼던 패턴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력은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이런 차트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초록뱀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왜 초록뱀이 이런 식으로
음봉을 때리고, 그죠? 그리고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시간에서 장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시간에서 급등하고 그랬냐 이거예요. 역배열 상태에서 바닥에서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모나리자하고 KM이 여러분들 편하게 올라간 것 같죠? 천만에요. 모나리자 보실래요? 구덩이 파놓고 별짓을 다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저기 3년 전에 고점을 찍은 거예요. 이 종목이 여기서 세력들이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신경을 써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움직였겠냐 이거예요. 수익 내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대충 그냥 인터넷에 뭐 마스크 테마주 그 네이버에 검색해갖고 뭐 종목 찾아갖고 수익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잘 안 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를 원리를 모르시잖아요. 역배열이었어요. 이거를 뚫고 올라오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력들이 주가를 급등시키기 전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들이 거의 눈치도 못 채세요. 한 5% 10% 수익 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와 오늘 이제 10% 수익 났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고 계셨는데 팔고 나서 1시간 뒤에 보니까 상한가가 가 있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문자번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참 좋아요. 저희 종목도 이제 좋으니까요. 근데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라이브 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모나리자 아랫꼬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여기서 다 설명해 나갔거든요. 눈치껏 단타만 쳤어도 여러분들 수익이 얼마나 크게 나셨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다 알려드리잖아요. 과열됐다고. 단톡방에서는 단기 매매를 해요. 초록뱀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라이브 거기 이제 회원들이 거의 다 라이브 회원들이기 때문에 단톡방이 뭐 한 달에 80만 원입니다. 단톡방 회비만. 근데 굉장히 이제 비싸죠, 그죠? 네. 근데 라이브 1년 결제하시면 단톡방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드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같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으세요. 네. 거의 50명 정도 되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라이브 회원이면서 단톡방 회원이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종목들이 모나리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라이브에서 문자반 다 같이 나온 종목이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서는 국제화품이나 뭐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급등했었잖아요. 아무튼 뭐 저희 방은 어디든지 간에 종목들을 고르게 해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단톡방은 단기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빨리 움직이죠. 가벼우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개별주 순환매 장세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종목이 왜 급등하는지 재료도 모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급등하는지 패턴도 모르고 그 다음에 과열됐는데 과열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나면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내게끔 순환매를 잘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수익이 안 나요. 톱니바퀴라는 게 서로 어제 뭐 시계의 비유를 들었지만 시계 안에 그 정말 명품 시계는 톱니바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명품 시계처럼 그 안에 계좌를 그 톱니바퀴를 그렇게 조합을 잘 해가지고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거를 조합해 주는 사람은 전문가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톱니바퀴를 이렇게 배열을 했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 설명을 듣고 종목을 매수하고 포트를 짜기만 하면 돼요. 톱니바퀴를 한 두세 개 정도 사놓고 아니 왜 내 계좌는 안 돌아가냐고 승질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은 개별주 테마 정세이기 때문에 종목 수가 평소보다 조금 더 늘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톱니바퀴를 더 몇 개를 채워 넣어야 그 시계가 돌아가거든요. 뭐 시계라는 그게 좀 어려우시면 물레방아 생각하시면 돼요. 물레방아가 물이 들어가는 칸이 한 2개,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겠어요? 그냥 서 있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레방아처럼 이제 수익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물레방아가 있다고 치면 뭐 여기에 이제 겉에 물을 담는 그런 그 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 홈이 예를 들어서 종목 2개나 아니 3개만 하신 분들 있죠. 뭐 홈이 한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림 되게 못 그려요. 죄송해요. 그림은 진짜 못 그려요 제가. 네. 아무튼 홈이 뭐 이렇게 1개, 2개, 3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홈이 너무 크니까. 물레방아가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물만 그냥 계속 땅바닥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 내다 버리는 물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냥. 자, 요즘에 신규 회원 들어오시면 제가 전화기로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뭐냐면 비중 조절하는 거예요. 종목을 조금 더 사시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사시라고. 그게 뭐냐면 물레방아처럼 수익을 내게 해드리려면 시계처럼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지금은 테마주 개별주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홈이 너무 크면 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서 물만 버린다고요. 이 물레방아는 끄떡도 안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홈을 갖다가요, 아까 거보다 좀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종목수는 개인들 취향에 맞게 제가 다 상담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그냥 예를 이제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홈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대충 했는데 한 9개인가요? 대충 했는데 10개네였다. 네. 한 1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물이 딱 떨어지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회전이 된다고요. 처음에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처음에 한 달은 뭐 하시겠어요? 기존 종목 교체를 해야 되고요. 종목 진단 받고 교체하고 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매수 매도성이 어떻게 나가는지 상세하게 안내 듣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들이 어떻게 추천이 나가고 왜 이 종목들을 공략하는지 기타 등등등을 쭉 들으시겠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금방 가요. 왜냐하면 한 달은 주말 빼면 20일이니까요. 금방 갑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익 나시는 거 있어요. 네. 근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익 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 이틀 수익 나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좌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건 시계 아니면 이런 물레방아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 종목당 뭐 50%, 100%짜리 이런 큰 수익도 맞지만 꾸준하게 돌아가는 그런 계좌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소망이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형주는 대형주가 갈 때는 대형주에 맞게, 개별주 테마주가 갈 때는 개별주 테마주에 맞게 이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톱니바퀴나 물레방아를 만드는 건 그거는 전문가 몫이에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문자방 회원분들도 지금 많이 돌아와 계시는데 평상시에 방송을 이제 뭐 저녁 방송도 이제 제가 신경 써서 하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문자방은 뭐 1개월 가입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1개월로 들어오셔도 뭐 사정이 있어서 1개월로 들어오셔도 좀 더 길게 가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요? 이거를 만들어 드리는데 한 달 20일은 너무 짧아요. 뭐 제가 하루에 10종목, 20종목씩 막 하루에 막 3, 4개씩, 2, 3개씩 막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종목 추천 2개에서 3개 하는데 이거를 만들려면 뭐 종목 진단해드리고 뭐 적응시켜드리고 뭐 설명해드리고 하다 보면 20일 금방 간다고요. 이거를 완성을 시켜놔야 그때부터 수익 여러분들이 내기 싫어도 수익이 나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다 만들어놨는데 시계를 쳐다보면서 시계야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멈춰라 그러면 시계가 멈추나요? 계속 돌아가죠? 맞지 않습니까? 물레방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 안에 물을 계속 이제 물이 떨어지는 한은 계속해서 돌아간다고요. 수익 내기 싫어도 수익 나는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형세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개별주 테마주 형세도 끝나게 돼 있어요. 잠깐 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개별주 테마주 형세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뭐 개별주 실적주 장세라든가 아니면 뭐가 가냐면 그 대형주가 가요. 그때는 그때에 맞게 또
다시 재편성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내기 싫어도 수익이 나는 계좌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포트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가장 편하냐면요, 직장인분들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왜겠어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종목들을 쭉 이제 편성을 시켜놨는데, 제가 뭐 정말 제가 뭐 정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편성을 시켜드리겠어요? 그러면 저도 힘들어서 리딩 못해요. 아마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상한가 갔다가 막 하한가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갖다가 포트를 구성을 시켜드리면 저도 아마 1년 이내에 정신병을 입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거는 힘들다고요. 그 종목 추천을 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추천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후발주자를 사도 떠 있는 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걸 추천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원들도 편하고 실은 저도 편해요. 올라오기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만 해드리면 돼요. 자, 종목들이 이제 슬슬 급등할 건데 급등할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 정말 잘 맞아요. 왜냐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거래 터트리면서 급등하죠? 그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요. 이제 과열됐으니까 좀 팔아야 되겠다. 분할 매도를 쭉 시켜드려요. 분할 매도하면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 분할 매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마스크 테마주가 끝난 건 아니고, 이 당시에 마스크 테마주가 끝난 건 아니고 리딩하는 걸 그대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라이브에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드릴게요. 모나리자가 1월 14일날 추천 나갔죠? 없는 분 사시라고. 기존의 분들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규 회원들 사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강의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전 매물대를 뚫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 패턴을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실제로 급등을 시작하니까 장중 조정이 나와요. 한 번 더 얘기해드리고, 쭉 거래가 이제 쓰면서 급등을 해요. 급등할 때는 무슨 얘기 하냐면, 자, 요 녀석 요게 대장주고 요게 후발주자다. 지금은 마스크 테마주 쪽이 많이 가고 그 뒤에 무슨 동물 전염병 기타 등등 뭐뭐뭐가 있다. 대선주가 지금 잠깐 안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쪽에 집중을 해요. 이제 후발주자를 막 추천을 하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슬슬 분할 매도하면서 나가요.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이제 KM이나 모나리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과열이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하지만 마스크 테마주, 그러니까 이 우한폐렴 테마가 끝난 건 아니다. 아직 후발주자를 공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후발주자가 추천이 나갑니다. 거의 마지막쯤에 나갔던 게 보락이었죠. 초반에 나간 건 진매트릭스고요. 초반에 추천 나간 건 진매트릭스 이런 것들입니다. 후발주자 아직 남았다. 그때 나간 게 여기서 나간 거예요. 상한가라고 가죠. 이게 지금 초록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이런 패턴을. 초록뱀이나 차트가 거의 똑같죠. 똑같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모나리자로 다시 가세요. 맨 끝물에 한 거는 보락인데, 보락은 여기서 한 거예요.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하나 먹고 끝. 하지만 수익은 23%까지. 여기 잘 보시면 아래 꼬리 있죠? 여기 뭐겠어요? 장중 조정이에요 이게. 네.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장중 조정. 세력들이 흔들어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후발주자 중에서 끝물이었기 때문에 매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서 그냥 한번 나오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리자나 이런 거를 이제 팔고 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기서 다시. 네, 과열됐는데 끝난 건 아니다. 이제 후발주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락이나 진매트릭스 추천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 했겠어요? 후발주자도 과열됐다. 적당히 먹고 나오셔라 그랬어요. 욕심내지 말고. 왜 그 얘기를 꼭 하냐면, 회원 중에 이제 꼭 한두 명씩 그 욕심내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돌을 던져요. 회원들 위해서 그래요. 네.
욕심내시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서 과열됐을 때. 그러니까 시속 100km 이상으로 막 그 질주하는 고속도로를 사람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막 이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회원이 그런 데 가서 다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 같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폭락이 나와요. 폭락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후발주에도 과열됐으니까, 과열됐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럼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쪽 종목을 추천하겠다는 뜻이에요. 막 추천을 합니다. 이 당시에 돈이 어디로 갔겠냐? 총선주로 갔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총선주로 들어가서 수익 냈던 게 짧게 네. 무림 SP 일단 보여드렸죠. 무림 SP가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요날 급등하는데 아침에 시초가 한번 더 추천했고, 신규원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한번 같이 내시라고요. 네, 그날 여기 24% 급등했다니까요. 문자 쏜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더 보시죠. 추천한 내역들, 매도한 내역까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이 한 이제 24%까지 급등했는데, 제가 매도 사인 냉 가격 기준으로 하면 17% 정도 되더라고요. 이틀 아니면 아침에 한 5분 만에 수익 이만큼 난 거예요. 왜냐면 9시에 매수 체결되자마자 9시 4분에 매도 사인 됐거든요. 몇 분 안 걸렸어요. 저희 방은 단타를 쳐도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라이브 쪽에서 이제 라이브 문자반 회원들 단타 치게 해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스윙이라고 해서 냈긴 냈지만 스윙이나 단타나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거죠. 이게 뭐라고요? 아까 문자 보셨지만 이게 총선주라니까요. 실제로 거기서 팔아가지고 선거 수혜주 총선주를 산 거예요. 남들이 전혀 모르는 거. 어디에서요? 바닥에서. 다 바닥에서만 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뭐 주식을 배우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수익이 많이 나시려면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좀 편안한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뭐 좋은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뭐 그분들만의 또 장점이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저희 방 장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편안해요. 단타도 이런 식으로 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길게 한번 수익을 한번 제대로 한번 내보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 맥점 바닥에서 추천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둘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장중조정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 회원들이 실제로 이제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 아래 꼬리 다를 때 있죠? 얘기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눈치만 있어도 라이브 종목 갖고도 단타를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눈치죠, 그죠? 네. 아무튼 눈치가 없으셔도 매수매도 문자가 잘 나가기 때문에 수익 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리고 종목이 과열됐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다 얘기해 드리니까 공부도 많이 되십니다. 실제로 기법 강의도 많이 해드립니다. 근데 하루에 뭐 2시간 반, 3시간씩 방송하니까요. 기법 강의도 많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난 좀 단기 매매하고 싶다 그러시면 단기 매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이제 종목 돌아가는 큰 틀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랑 한 6개월, 1년 정도 같이 하시면요. 종목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회원 중에 뭐 신뢰가 안 되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돌멩이님이라고 있으세요. 네. 진짜 그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돌멩이님이 저희 방에서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이렇게 뭐 주식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잘 하시는 분인데 한 6개월, 1년 지나니까 종목 보는 눈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분들 말고도 뭐 우리 이현님도 그러시고, 네. 종목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막 느껴져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주식을 좀 이렇게 뭐 못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처음이랑 나중에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특히 여기 뭐 최근에 뭐 주식하신 지 막 보름 되시거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신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신 분들 막 회원으로 들어오시고 막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제가 걱정을 제일 안 하는 회원들은 기존 회원이에요. 뭐 3년, 5년, 10년씩 되신 회원들이 한 40명 정도 되시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제가 걱정을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하시니까요. 네. 호흡이 잘 맞으니까 걱정을 안 하죠. 근데 신규 회원들을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신규 회원 중에서 어떤 분들이냐면 주식하신 지 한 1년 미만, 6개월 미만, 특히 한 달 미만 이런 분들은 애기 같은 분들이에요. 애기. 네. 아니면 이제 유치원생 요렇게 이제 예쁜 유치원생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잘 모르시니까 리딩대로 잘 따라가세요. 저희 방에 들어와서 수익을 빨리 많이 내는 방법은요. 그냥 리딩대로 따라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걱정이냐면 한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 그분들 중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 약간의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진짜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리딩대로만 하시면 지금은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주로 여태까지 잃어버렸던 그런 손실들 있죠? 다 회복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지금 뭔가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죠? 네, 답답하시죠? 특히 3년, 5년 되신 분들은 아마 옛날 기억도 잘 없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 경력이 10년 미만, 특히 10년 미만, 3년, 5년 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혼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어제 어떤 회원분은 주식하신 지 진짜 며칠 안 되셨는데 이건 등락폭이 너무 심하고 이건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식하신 지 한 달도 안 되셨어요. 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전문가랑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주식 40년 하신 분들 계세요. 회원 중에.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아직도 나 혼자 해버리라 하시면서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쭉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초단기 매매 이런 거에 지치신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뀐 패턴이나 제로가 몰라서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시면 한 달에 비가 뭐 80만원 정도긴 한데 오늘까지 공개방송 이벤트하고 하니까 회비도 좀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어제도 뭐 6개월 1년 결제 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어제 1년 결제 하신 분들 한 3명 됐고 6개월 결제 하신 분도 또 뭐 1명, 2명인가?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오늘도 뭐 1년 결제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신규원이신데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3개월도 좋으니까 3개월이건 6개월이건 1년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그 환경에 맞춰서 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료 방송을 진행해서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옛날에 10년 전에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10년 전에는 무료 방송에서 뭐 상한가 아침에 한두 개 이렇게 수익 내드리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옛날에 제 별명이 급등주 살포기였거든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 옛날에 별명이 그랬어요. 급등주 살포기라고. 네. 하루에 급등할 종목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을 다 추천을 못하니까 그냥 하루에 이제 유료원들 우리 한 개, 뭐 저기 단톡방 유료 단톡방 단기 하시는 분들 그쪽에 한 개, 뭐 문자반하고 라이브 쪽에 뭐 한 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버리는 종목이 많아요. 종목이 남는다니까요. 아니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어디 한두 개였겠어요? 저 손오공 제가 몰랐을까요? 초록밴드 뽑는데 손오공을 몰랐겠냐고요. 종목 많아요. 우한폐렴 관련주 진짜 맘만 먹으면 30개 이상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사요? 회원들이 무슨 저기 돈이 이렇게 많으신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다 못 사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버리는 종목이 더 많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옛날에 무료 추천할 때가 있었어요. 한 5년 전에는 무료 종목 추천할 때가 있었거든요. 무료 추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무료 방송 열면 그냥 살포해 버렸어요. 그냥 다 뿌리고. 근데 그때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부터 안 해요. 그거를 왜 안 하냐면 회원들이 옳게 수익을 못 내요. 본인들이 사라 그럴 때 안 사고 나중에 비싸게 사놓고 맨날 AS만 해달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무료 종목 추천 안 해요. 왜 안 한다고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무료 회원들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돈 내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시려고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가 뭐 시키는 것도 따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 종목은 왜 매수해야 되고 이 종목은 왜 매도해야 되는지
후발주를 왜 사야 되는지 쭉 설명만 해요. 그분들은 막 귀를 쫑긋 세우시고 경청을 해주시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무료 회원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똑같은 종목을 드려도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리딩대로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는 거예요. 맨날 AS만 해달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추천했는데 나중에 못 믿으니까 바로 안 사요. 안 사죠 당연히.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무료 방송할 때 왜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추천하면 안 산다니까요. 왜? 거래가 없으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추천하냐 이거예요. 안 사요. 여기서 추천하면 또 좋아가지고 또 바로 사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 안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쓱 급등하죠. 그러면 여기쯤에서 사요. 그리고 나서 AS 해달라는 거예요. 수익 나면 얘기도 안 하고. 네. 그것까지 괜찮은데 비싸게 사놓고 마치 제가 추천한 것처럼 AS 해달라고 막 무방할 때마다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이 들어서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회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놓고 회원가입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놓고 하죠? 왜요? 종목이 날아갈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진짜 메인 테마는 총선주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방탄소년단, 바른손 이런 예,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이제 그 격가지 종목들만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메인 테마가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뒤에 나타나죠. 진짜 대장은 뒤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바른손하고 덕성우, 뭐 DPC, 초록뱀 이건 뭐냐면 그냥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제가 어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호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오프닝일 뿐입니다. 본 게임은 그 뒤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는 지금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고 나서 그때 사실 거예요? 늦어요. 여러분들 이미 코스닥 지수가 벌써 이만큼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 주식이 지금보다 10%에서 20% 이상 다 비싸질 거예요. 그때는 주식을 못 사요. 왜요? 비싸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그럼 또 올라가죠. 또 못 사요. 비싸니까.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런다고요. 정말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려면 지금 사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었어요. 이때랑 지금이랑 제가 보기엔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이때 이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자, 요 얘기 해드리고 진짜 마칠게요. 자, 코스닥 지수 이렇게 분석 많이 하시죠? 제가 재밌게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2017년 말 2018년도에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급등했어요. 그리고 종목들이 불을 뿜고 엄청나게 날아갔었죠. 그 전에 이 급등장에 나오기 전에 코스닥 지수가 무슨 짓을 했냐면 폭락, 반등, 한 번 더 흔들었죠? 이게 뭐겠어요? 이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나왔죠, 똑같이. 그 다음에 끄트머리쯤에 크게 보면 하나로 보면 되겠다, 그죠? 네. 이게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죠? 또 꺾었죠? 꺾었죠. 들었죠? 꺾죠? 들었다가 꺾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서히 올라가죠. 이때랑 지금이랑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급등했느냐, 여기서 어떻게 급등했냐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장대 한번 꽂으면서 급등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랬어요. 폭락했으니까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겠지. 좀 더 가네?
그럼 여기 전고점이 여기니까 여기서 떨어지겠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종목이 그때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서서히 조금씩 서서히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지금이랑 똑같은 멘트를 했었어요. 빨리 들어와라.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다. 그때 그랬어요. 여기 통과할 때. 근데 지금 그러다가 그때 어땠냐면 그러다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순간 팍 치고 올라왔어요. 급등하니까 이거 나오니까 그때 가서 회원가입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회원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명 들어오셨다. 신규 회원이 20명 들어왔다. 여기에서는 한 60명, 한 80명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그랬어요. 네. 그리고 흔들었다 또 가고 그랬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어떠냐면 똑같지 않나요? 지수가 거래량을 늘리면서 서서히 올라가면 서서히 네. 올라가다 또 아닌 척 해야죠. 살짝 흔들죠, 그죠? 네. 코스피가 빠지니까 우리도 오늘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짝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서서히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가다가 한 번씩 음봉 하나 때리고 네. 또 서서히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확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수익이 100%가 아니고요. 200%, 300%짜리 수익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꼭지 치고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개별 주장세가 또 열렸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그 다음에 뒤에는 뒤에대로 또 열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길거리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그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상들을 보면서 경제가 안 좋아 그러면서 주식을 지금 꺼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주식을 언제 사시냐면요. 정말로 여기서 사십니다. 끄트머리쯤에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건 큰 수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또 다른 조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싫으시면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기에요.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으로 꼭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정배열에 대해서 바닥에서 공략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오후로 미룰게요. 오전에 이제 종목들이 좀 급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요. 오후에는 요 얘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바른 손 있죠? 자꾸 제가 돌 던지잖아요, 그죠? 과열됐다고. 보시면 어때요? 재미없죠? 뭐 영원히 끝난 건 아니겠지만, 그죠? 12% 급락하고 있네요.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재미없는 주식 그만 쳐다보시고 저랑 오후에도 재미난 종목 얘기, 주식 얘기 많이 이제 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편안하게 쉬시고 이따가 오후에 또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뵐게요. 네.